네, 월요일은 한 주간의 이슈들 미리 점검해 보고요. 전략까지 세우는 주간 전망 시간입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600은 조금 힘겹더라도 일단 2,500은 한번 좀 찍어야 될 텐데요. 이번 주에 2,500 회복 가능할까요? 네, 일단 지수가 2,500을 완전히 회복하는,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지는 이번 주 중반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경제 지표들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미국 비농업부분 그 고용 증가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52만 8천 개로 나옴에 따라서 연준이 9월에 FOMC에서 긴축 강도를 지금까지는 좀 완화시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지금 9월 FOMC에서의 75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인상 확률도 지금 한 71.5%로 지금 높아졌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단기적으로 10일 날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확인하는 심리가 지금 더욱더 강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일 7월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부합 수준 이 정도로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어느 정도 지금 반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 심리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7월 고용이 매우 강하게 호조세로 전환된 것은 경기 침체 확률이 낮아진다는 이런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한 사안인데요. 그리고 9월 FOMC 이전에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더불어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조금 소폭 조정이 있더라도 다시 이제 반등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 본다면 이번 주는 만일 주 초반에 상승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관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CPI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확실한 방향성을 확정 지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 변동성은 이제 크지 않을 것으로 일단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환율 그리고 외국인 수급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가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강하게 가는지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지수 변동폭이 좀 연동되면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이런 것은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 주의 핵심 이슈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 시간으로 10일, 우리는 이제 11일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될 텐데요. 일단은 조금 전달보다는 낮아질, 물가가 좀 정점을 형성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죠. 어떻게들 시장에서 전망하는지. 그다음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입니다. 생각보다 낮게 나오더라도 시장이 이번에 말씀하신 주말에 고용 지표도 좋게 나왔는데 긴축 속도 빨라지는 거에 주가 밀리고 어렵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어떻게 체크해야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물가 상승률이 좀 꺾일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시장의 반응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전망치는 이제 전년 대비 한 연율로 지금 8.7% 증가하고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달 9.1% 상승률 대비로는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전월 바로 직전월 대비로는 0.2% 증가로 지난달에 1.3% 증가한 거에 비하면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전망치가 점점 좀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체크해봤을 때 시장 전망치가 전년 대비 8.9% 증가했는데 주말로 가면서 이것이 다시 또 8.7%로 낮아지는 그런 수준입니다. 물가지수에 많은 영향을 주는 에너지 가격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도 지난달에 그 발표했던 9.1%가 최고점에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미국 가솔린 가스 그 가격의 경우에는 지금 50여일간 19.6% 하락했는데, 갤런당 그때 이제 6월 13일이었나요? 한 5불 3센트에서 지금 현재 그 4불 3센트 정도로 한 1달러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도 신규 주택의 중간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등 이런 렌트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지표들도 조금 하락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확실히 좀 하락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CPI 그 발표 관전 포인트는
물가 지수 상승률이 하락하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하락폭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인지 좀 초점을 더 맞추셔야 하겠고요. 예상보다 하락폭이 진짜 크게 나타난다면 지수 반등이 좀 더 지속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하셔야 될 것들이 또 하나 있는데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그 CME 그룹에서 제공하는 9월 금리 인상 확률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발표 이후에 75bp 확률이 얼마큼 낮아지는가 아니면 더 오히려 올라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이 방향성을 잣대를 아마 그걸로 잡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지금 9월 달 한 달 뒤에 발표되는 CPI는 사실 작년 기저 효과가 작년에 8, 9월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달이기 때문에 일단 기저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어서 8월 CPI, 그러니까 9월에 발표되는 8월 CPI는 큰 하락을 할 것으로 거의 확신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 충격 이후에 회복하는 모습으로 전환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소비자 물가지수 말고 또 중요한 게 목요일은 우리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8월 MSCI 또 분기 리뷰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들고 나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측되는 종목들 또 대응 전략은요? 네, MSCI가 리밸런싱을 1년 4차례 하는데요. 네. 2월과 8월에 분기 리뷰가 있고 그 5월과 11월에는 반기 리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편입 조건이 까다로운 분기 리뷰보다는 5월, 11월에 있는 반기 리뷰에서 종목 편출입이 더 많은 그런 관계가 많은 수로 나타나는데 따라서 이번 분기 중요도는 상대적으로는 좀 떨어진다. 관심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분기 리뷰는 8월 12일 날 발표되고요. 실제 적용일은 8월 말 종가 기준으로 편출입이 진행되는데 시장에서 이제 일단 편입 예상 종목으로 지금 거론되는 것은 카카오페이인데요. 카카오페이가 지난 6월에 그 2대 주주 알리페이가 블록딜로 지분 3.8%를 처리함에 따라서 MSCI가 기준으로 하는 최소 유동 비율 15%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동 비율과 함께 최소 유동 시가총액 기준도 맞춰야 되는데요. 7월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관계로 유동 시가총액 기준을 못 맞췄을 가능성도 있어서 실제 편입 여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직 된다 안 된다라고 이렇게 좀 논의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일 편입된다면 약 한 900억 정도의 패시브 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서 이제 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수 편출 기준인 외국인 투자 가능 지분율 3.75% 이하가 된 상태가 7월 이후에, 그러니까 7월 초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중요한, 또 하나 체크해 볼 것은 지난 5월에도 이러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류했기 때문에 역시 결과는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만일 SK텔레콤이 지수에서 편출된다면 한 1,000억 원 정도 전후의 자금이 패시브형 자금이 좀 이탈할 것으로 일단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사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6개월 보유수가 이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유동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MSCI 지수 내에서 편입 비율 확대가 이번에 이루어지느냐라는데 지금 한 0.83% 정도 수준으로 지금 MSCI 내에서 지금 지수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구성되어 있는데 뭐 한 0.5% 정도는 증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만약 비율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한 2,500억 정도 수준의 자금 유입이 기대되는데 그런데 뭐 이것도 뭐 이번에 확대 결정이 안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지만 뭐 늦어도 11월에는 반드시 뭐 확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서 뭐 이건 시간의 문제이지 이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 일단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이렇게 MSCI 편출입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 선정은 이런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에 대해서 좀 전략을 적용하시는 게 좋은데 따라서 이번에 거론되는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큰 관계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리밸런싱과 관련한 기본 전략은 결과를 미리 예단해서 선행 매매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리뷰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매수를 하신 다음
그다음 매수가 진행된 이후에 이제 수급이 좀 개선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 적용일 이전에 소폭 상승이 나타나면 매도하시는 전략이 정석입니다. 일단 반기 이후에 중소형 스몰캡 그 편출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만큼 오는 11월에 이런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따라서 지금은 크게 전략상 어떤 그런 행동 액션을 취하실 필요는 없는 그런 분기 리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MSCI 종목에 들어가면 수급이 확 들어오면 주가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은 그 영향력도 이전 같지는 않은 것 같고 네. 또 카카오페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 등락에 따른 사실 수급상의 국내 수급상의 쇼크오버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요. 일관적인 적용이 좀 어렵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고요. 다음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반도체 영향 보겠습니다. 미국의 법안들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이제 상원을 통과했고요. 8월 7일 날 하원이 이번 주에 남아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친환경도 오르는데 반도체 지원법은 보니까 의외로 이제 통과를 한 거군요. 예. 그러면 이후에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은요? 네, 일단 수요일 날 바이든 대통령 사인만 남겨놓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반도체 지원법은 사실 미국 내 자국 내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법인데요. 국내 반도체 업체로서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게 25% 세액 공제를 제공받게 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수혜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반도체 공장 완공이 2024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장비나 소재 기업들 이익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사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 법안에서는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10년 동안 중국 등 그런 우려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낸드 생산량의 38% 그리고 SK 하이닉스 D램 생산량의 44%가 중국 내 공장에서 출하되는 만큼 향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이 나타난 거 아닌가 보이는데 정부가 좀 나서서 정치적 해결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미국 반도체 지원법은 국내 기업에게는 부정적 요인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당장의 호재로 인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반도체 업종과 관련 투자 전략은 전체 시장과 연동한 매매 전략 안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거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반도체주가 오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또 한미 간의 또 중국하고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반도체주가 많이 하락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한번 보여주시면요. 1%, 2%. 소재 관련주들은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요. 동진 세미캠 이런 주식은 7%나 급락하면서 반도체주의 흐름들이 오늘 좋지는 않네요. 예. 이번 주 증시 주요 체크 포인트 앞서 좀 말씀하셨는데요. 일정하고 투자 전략 마무리해 주세요. 네,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벤트 크게 4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 7월 CPI 발표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후에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그리고 EIA, IEA, 오펙 등 에너지 관련 국제 기구들의 에너지 전망 보고서 물론 이제 국제 유가가 되겠죠. 그래서 유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중요한 그런 사안이라 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목요일 8월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일단 옵션 만기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상방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이후 이거 만기 이후에 어떻게 포지션 변화가 되는지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투자 전략은 예상보다는 훨씬 좋은 미국 고용보고서가 반등이 꽤 진행된 상태에서 지금 발표됐기 때문에 지수 숨고르기 명분을 제공해 주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CPI 이후에 시장 변동성 확산 가능성도 있는 만큼 수요일까지 일부 현금화도 고려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도 있고 중요한 이벤트도 있는 주간인 만큼 또 여기에 거래도 많지 않고 휴가 시즌인 관계로 미리 예단해서 신규 매수하기보다는 확인하고 주 후반부 또는 다음 주까지 매수를 미루는 전략이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간 전망 및 전략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